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2차 정상화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한탕주의에 물든 이 영끌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데 휩쓸리지 않고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차곡차곡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동산이 정상화되면은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이제 돈을 착실하게 모아온 이런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내려가야 되는 이유, 부동산이 정상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은 평생 일해도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 버린 비정상적인 상황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부동산 정상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정상화가 되고 있는 조짐들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보고 이런 부동산 정상화 이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상화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5억씩 하락하고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방배 현대 홈타운 1차 59제곱미터 여기 매매 기록입니다. 보시면은 2023년 11월 13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7월에는 15억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1억 한 7, 8천 정도가 요 몇 달 사이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8월 이때가 최고가였거든요. 18억이었는데 이때에 비하면은 5억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하락을 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증권사 레포트에서 최고가 대비 절반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절반까지 하락한다고 하면은 9억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여기 거래된 거를 나타낸 표입니다. 2023년 11월에 19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최근 거래가 8월인데 22억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한 3달 사이에 2억 8천만 원 정도가 하락을 했고, 또 2022년 3월 최고가 25억에 비해서는 5억 8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지금 이거는 서대문구의 홍은동 아파트 거래된 거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59제곱미터인데 2023년 11월에 4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해요. 보름 전에는 6억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 보름 사이에 1억 7천만 원 정도가 빠졌다고 해요. 그리고 최고가 대비 2021년 8월 3억 1천만 원 정도 요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하락된 거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또 몇 건 안 되는 거 가지고 호들갑을 떤다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도 볼 수 있게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그래프는 주간 KB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서울 기준이고요. 보시면은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떨어지는 부분이고 주황색 요게 이제 상승하고 있다. 그거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2023년 11월 13일 기준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0.01%라서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요 앞에 부분 파란색이 많이 있던 부분 이걸 보시면은 2022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락이 조금씩 이어지더니 어떻게 됐어요? 2022년 말 그리고 2023년 초 이때까지 하락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돈을 풀자 조금씩 하락폭이 줄어들고 약간 상승 반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하락폭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이미 매수 심리가 확 꺾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매수 심리는 요 앞에 거보다 더 빨리 꺾였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11월에 꺾였는데 매수 심리 지수는 이미 8월에 꺾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상승했다가 확 꺾이는 부분이 보이시죠? 꺾이기 시작한 부분이 8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고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지금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이 금액이 드디어 통계가 나왔습니다. 2023년 1월에서 10월부터 2조 7천억이 넘습니다. 작년 2022년이 9천억이 넘었는데 이거에 지금 3배를 가뿐히 뛰어넘었어요. 2024년에도 3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경매로 쏟아지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주택 가격을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는 그 효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효과도 있냐? 도시주택보증공사가 자본금이 2021년 기준 3조 6천억 정도거든요. 지금 자본금을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이미 2022년, 2023년 이것만 봐도 이게 11월, 12월 그리고 내년에 가게 되면은 자본금을 초과해서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자본금을 초과해서 어떻게 돌려줘요? 부도가 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대혼란이 올 수 있어요.
도시주택보증공사가 돈을 못 돌려주는 사태, 이게 오게 되면은 전세를 날릴 수 있다.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깡통주택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사태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돈을 투입한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1조를 더 출자를 하겠다. 혈세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분간 어느 정도는 또 버틸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무한으로 버틸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허그가 전세만 보증보험을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PF 대출도 보증보험을 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PF 대출 보증 15조에서 25조로 확대, 대출 한도도 70%로 상향,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것까지 합치면은 허그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분명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 비슷하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을 돌려주는 게 정지가 되던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PF 시장, 전세 시장 엄청나게 큰 혼란이 올 거예요. 정부한테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집주인하고 건설사가 돈을 안 준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죠? 파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내년에 찾아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정부가 저렇게 혈세를 다 때려 박는 거는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 경기가 좋아지면은 다시 세금으로 납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납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죠. 다른 경제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부동산 빼고 다른 곳들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부채 비율이 3이라고 합니다. 지금 126%나 된다고 하는데 그 덕분에 기업 부도 증가율이 지금 세계에서 2위라고 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부도가 4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살리느라 기업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요? 다 죽어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에 소비자 물가가 한국하고 미국이 역전이 됐어요. 한국이 물가가 3.8%고 미국이 물가가 3.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가 관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비자 물가는 우리가 실제로 먹는 그런 과일들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농산품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농산물, 축산물 여기 물가는 7.3% 정도 2배 가까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전문가 추경호 부총리가 뭐라고 했죠? 하반기에 분명히 좋아질 거다 이 말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경호 부총리 잘못도 있지만 사실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죠. 투기꾼들 보호하느라 국민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어요. 물가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들이 고통이 더 심합니다. 지금 자영업자 폐업이 8월에 25,00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에는 6,500건, 그리고 코로나가 왔던 2020년에도 16,600건 정도, 2022년에 24,000건 정도였는데 지금 이미 그거를 8월 달에 다 뛰어넘어서 자영업자 파산 수가 25,000을 8월에 이미 돌파를 했어요. 물가가 계속 뛰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가격을 올리면은 손님들이 안 올 테고, 그렇다고 가격을 안 올리면은 그냥 적자 보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금리를 안 올려서 물가를 안 잡게 되면은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원자재 비용들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에는 수출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는 서민들의 삶도 안정을 시켜야 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도 다시 올려야 돼요. 원자재 가격 이런 충격에 이거를 잘 견딜 수 있게 금리 정책을 잘 펼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도 포기를 하고 자영업자들도 포기를 하고 서민들의 삶도 포기를 하고 기업들도 포기를 해버리고 모든 걸 포기를 하고 부동산에만 혈세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곳이 다 망하기 때문에 부동산에도 혈세를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하락 속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다른 데서 다 무너진 충격이 부동산으로 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